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오늘은 대박을 놓치는 파이오니어 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뭐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퍼럴 팀에 이런 분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제 레퍼럴 팀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저도 이제 파이코인을 채굴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또 파이코인 전부터 뭐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 오면서 저하고 동일한 시점에 코인을 채굴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코인을 채굴했더라도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분야인 이 암호화폐와 파이코인을 접하고 공부하고 그걸 자기 거화하는 분들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거 돈이 될 거야 해서 누르는 분들과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능동적인 파이오니어 분들인가요? 아니면 좀 그냥 수동적으로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인가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살아온 뭐 인생이 짧진 않지만 아직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장사꾼으로 살아오셨고, 또한 저도 커피 장사를 하면서 한 15년 넘게 장사를 해왔지만, 제가 봤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절대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채굴 버튼만 누르는 사람과 정말 이 파이코인의 가능성을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과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파이코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투자하고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채굴만 버튼만 누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채굴했던 부분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파이오니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대박 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많은 분들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거고요. 제가 이제 파레토 법칙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경제학자이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뭐 이름이 이제 파레토인 이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결국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나 경제적인 요소에서 상위 20%가 하위에 있는 80%의 모든 자산을 갖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80%를 모두 리드할 수밖에 없다는 법칙인데, 저는 이 법칙이 계속 모든 분야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파이오니어, 이 파이 채굴에도 그런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4,500만 명이라는 채굴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고, 또 이 중에서도 향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4,500만 명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게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약 900만 명? 근데 그 900만 명 안에 대한민국 채굴자가 한 150만 명으로 좀 추산을 하는데, 이 900만 명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150만 명 중에 뭐 20%라고 하면 약 30만 명밖에 안 되겠죠. 이 30만 명 이상의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 영상이나 제 영상이나, 정말 제가 전 영상에도 대한민국 그 유튜버 분들 중에 파이코인을 다루는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다고 했죠. 단일 코인 중에. 그분들이 왜 파이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행동하고 유튜브까지 만들고 있을까요? 저 또한 포함해서. 파이코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인풋했으니까 아웃풋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동적인 분들은 인풋만 하지 인풋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인풋하는 것들을 아웃풋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거화가 돼요. 결국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부를 획득했던 저는 이제 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제학 쪽으로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쓴 책이나 부자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들의 고민에는 모두가 Y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냥 수동적인 거나 좀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우만 생각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파이오니어 분들은 하우가 아니라 Y라는 질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하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KYC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 현금 돼요? 이게 질문의 요소가 너무 많이 돼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하루에도 수명부터 주말에는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오거나 아니면 제 개인 전화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을 답변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 정말 부정적인 질문들이에요. 파이코인 돈이 되긴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제 어닝팀, 레퍼럴 팀부터 카페에 결제 매장을 하면서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궁금하죠. 저도 많이 물어봤던 내 스스로도 나중에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근데 Y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것들은 질문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 요즘 많이 하시죠. KYC가 늦어지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고민하면 이런 질문을 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파이코인 무료 코인인데 뭐 여기까지가 딱 한계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들의 한계를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 프로젝트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제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파이코인 왜 합니까? 스캠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파이코인 대박이면 대박인데 뭐하러 직장생활 합니까? 이거는 정말 단순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정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파이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 AI가 왜 대두가 됐고 지금의 앞으로의 부의 이동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질문들을 써놓는 거 보시면. 그리고 파이코인 대박인데 NFT는 왜 합니까? 이것도 어제 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이것도 정말 너무나 근시안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너무 어제도 발끈했는데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 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게 이제 지쳐서 답변도 이제 하기가 싫어집니다, 진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인데 아무튼 범주가 다르고 NFT에 대한 이런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너 왜 파이코인 하냐 이거하고 부자는 파이코인 하면 안 돼요. 더 큰 가능성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파이코인 하지만 파이코인의 가능성도 믿지만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NFT 자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웹 3.0에서는 NFT 자산의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알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것도 같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자기 여력에서. 근데 그거를 왜 합니까 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이분이 채굴한 파이코인의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파이코인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경제활동도 안 합니까? 대부분 로또를 맞은 분들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설사 파이코인으로 통해서 많은 부를
했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직업들은 놔두고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없으면 결국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그 전에 우리의 역사나 아니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향후 이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또 영상도 있었고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자기한테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고 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네. 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서 또 댓글 달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 질문도 못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원초적인 불평 불만이죠. 그리고 이제 또 특정 유튜버나 특정 학자에 대해서 그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뭐 네가 주장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거화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하우에 대한 이런 것들만 있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한 지식들만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되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제 나이 핑계를 많이 대세요. 아이 나이가 많아서 이건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도 이런 질문들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오는 불을 막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한테 절대 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분들, 제가 이제 2년을 넘게 채굴하면서 제 어닝팀이나 또 여기 저희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기의 지인들이나 자기 레퍼런 팀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들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제 파이코인을 처음 채굴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파이코인을 강제적으로 뭐 앱을 깔아서 하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파이코인의 지금 핸드폰으로 채굴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사실들을 알고 좀 능동적으로 이왕 깐 거 좀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채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KYC의 진행 속도에 지금 불만을 갖고 계정 삭제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냥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게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정말 아마 올해 채굴했던 분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오픈 메인넷이나 모든 것들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갑 비밀 구조를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여러 지갑 비밀 구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하는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갑의 비밀 구조를 내 소중함을 모르는 파이오니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뭐 해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밀 구조들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 영상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비밀 구조를 잃어버린 분들이 다 채굴해 놓고 잃어버린 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놓고 수확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어닝팀에도 있었고요. 비밀 구조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KYC 기회가 왔는데도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KYC가 두렵거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설사 그게 검토 진행 중으로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코인을 하든 또 거래소를 가입을 하든 KYC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이제는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가 아니고 우리가 봇이 아니고 진짜 인간이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Know Your Customer예요. 네가 진짜 인간이냐, 네가 이원일이냐, 네가 커피도사냐, 이것들을 인증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KYC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KYC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KYC가 기본이 되는 시대예요. 결국 KYC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우리 이제 금융실명제 이후에 그다음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 인증서, 핸드폰 인증서, 그거에 좀 더 구체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KYC가.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게 KYC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핸드폰 인증 또는 페이스북 인증을 하나라도 안 한 분들, 둘 다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또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거기다 이제 가입했던 비밀번호를 모르게 되면 그동안 몇천 개, 뭐 몇만 개를 채굴했어도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자기 레퍼럴 팀 중에 아직 핸드폰 인증이나 페이스북 인증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꼭 하나라도 인증을 꼭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바꿔서 기존 채굴했던 모든 것을 날리는 분들, 뭐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이제 다 왔는데 수확을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리고 지갑을 2개 만들었는데 1개의 비밀 구조만 알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1개의 비밀 구조를 모르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모르는 비밀 구조를 갖고 있는 지갑에다가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결국엔 찾지 못하는 분들, 그 비밀 구조를 몰라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비밀 구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채굴하시다가 혼자만 조용하게 채굴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안타까워요. 뭐 제 어닝팀에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증여나 뭐 승계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비밀 구조를 카톡에만 저장해 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해킹의 주요 타겟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 구조를 보관하는 것들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하다가, 현금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100년 거래 정지 맞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픈 메인넷만 되면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걸 채굴하게 됐고 또 왜 파이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영인 중에 정주영 회장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존경하기도 하고, 전 이분의 가장 존경하는 모습이 뭐냐면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움직이는 것,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 이게 정주영 회장님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이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박을 얻으려면 대박 있는 데 가서 본인의 그릇을 받쳐서 움직여야 돼요. 본인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땜빵 해야 되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남 핑계 되고 상황 핑계 되고 나이 핑계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 무료로 파이코인을 접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꼭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공부하고 알아갈 때 부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박 아이템이 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좀 이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어닝팀이나 레퍼럴 팀한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아무리 이거 좋은 아이템, 좋은 기회, 좋은 찬스를 줘도 그거를 니네들이 따먹지 못하면, 니네들이 그것을 바치고 행동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다. 이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why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럴까? 이런 걸 영상을 왜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에 대한 방법들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고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 제 영상들을 쭉 한번 보세요. 영상 보면 네이버에 뭐 파이파파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코리아 카페도 있고요. 파이 노드 노드 카페도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이런 데를 다 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맨이라는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이런 카페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의 그릇들이 커가겠죠. 파이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커가겠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새로운 분야잖아요. 저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야, 저는 뭐 경제학을 이제 공부하긴 했지만 대학원에서 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뭔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저는 책이라고 봐요. 책을 봐야죠. 관련된 책이나 도서를 봐야 돼요. 보시고 본인 거화 할 때 누군가한테 대해서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책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는 거고 이런 책을 추천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결국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보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코인 외 암호화폐, 왜냐하면 파이코인도 암호화폐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파이코인만 이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시장과 흐름, 트렌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도 소액 해보시고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단돈 몇만 원도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트렌드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만큼, 이 경험만큼 여러분들의 그릇,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오픈 메인넷이 언제 될까? 언제 돈 돼요?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적극적인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하고 나서 오픈 메인이 딱 오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넓어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부정적인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Why? 왜? Why not?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정말 여러분들도 유튜버 도전 공부해서 유튜버 도전 하셔도 돼요. 지금 막 새롭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런 현상들도 되게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지식에 대한 수준이 좀 떨어지고 뭐 전달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표현하고 또 자기 레퍼럴 팀, 제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 파이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그리고 뭐 AI와 웹 3.0을 다 두루 이해하고 또 모든 웹 3.0과 모든 사회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